삼교육의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74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8월 1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6월 2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경신월 계묘일이 되겠고 일진 계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계수일간이 되겠고요. 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금왕절인 신월이 되겠습니다. 자, 계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분석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두 글자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일간과 월령입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요. 월령, 월지라고 하는 것은 주인공이 태어난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분석할 때는 일간과 월령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오늘 일간은 계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계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천간 10개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천간이 있는데 이 계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10번째 천간이 되면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계는 수가 되죠. 계수가 됩니다. 그래서 천간 갑은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 오늘 공부한 계수는 수가 된다. 물상으로는 물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운으로 봤을 땐 차가운 냉기 또는 한기를 말한다. 이때 차가운 냉기, 한기는 뭐 여름이라고 해서 시원한 팥빙수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영하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저의 온도가 지금 현재 나타나는 곳이 한 72도, 영하 72도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갑고 만물을 얼려버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냉혹한 그런 한기, 한파를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겨울이, 임수계수가 간장하는 그러한 계절은 바로 겨울이 되는 것이고요. 천간으로 임수계수가 겨울이라고 하면 지지로는 해자, 축, 월이 계절로는 겨울이 되겠습니다. 방향은 북방이죠. 해자, 축, 북방이 되면서 수라고 하는 것의 색깔 검정색이면서 주관하시는 현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 현무는 보지 못했고 상상 속의 동물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있습니다. 인의 예 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에서 수가 관장하는 것은 여기 있는 지혜를 뜻합니다. 인은 목이 주관하는 것이고 의는 금이 주관하는 것이고 예는 화가 주관하는 것이고 믿음인 신은 토가 주관하는 것이고 지혜는 수가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수일간들이라든가 또는 수가 용신 또는 희신인 사람들이 되게 지혜롭고 현명한 현자들이 많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수가 그 사주에서 용신, 희신 또는 어쨌거나 필요한 용도가 있을 때는 그 수가 지혜를 뜻하지만은 그 사주에서 수가 병이 되거나 또는 기신이 되거나 또는 있는데 파극되거나 했을 때는 지혜가 아니라 간사한 지혜라고 해서 우리가 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러한 간지가 아니고 간사한 지혜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보다 오행으로 봤을 때 수의 개념이 대략 이 정도 되는 것이고 또 계수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계수라고 하는 것이 음에 속하는지 또는 양에 속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해서 계수가 음수이냐 양수이냐에 따라서 계수의 성질이 달라지는데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음수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의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태극이라고 하는 것 또는 무극이라고 하는 하나의 점에서 둘로 분화가 된 것이 바로 음과 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과 양은 그 어머니가 어떻다? 하나에서 분화된 것이기 때문에 음만 있고 양이 없다 또는 양만 있고 음이 없다라고 하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죠. 음양은 같이 있는 것이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양수라고 하는 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비해서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이다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음은 양보다는 좀 아담한 사이즈의 그런 수의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양수인 임수를 물생에 비유할 때는 대수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바다 같은 개념,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홍해, 북극해 같은 그런 큰 바다라든가 또는 강호수 같은 개념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겠고, 음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라고 그래요. 우로수라고 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개념이라든가, 지상에서는 옹달샘 같은 개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 정화수 같은 개념, 그 다음에 캐톨릭에서는 성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상대적으로 임수라고 하는 양수가 음수인 개수보다는 크고 넓고 방대한 개념의 그런 수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설명했던 것처럼 임수가 신왕하게 되면 물이 어떻다? 임수는 신왕하면 물이 범람할 수 있다. 범람. 이것을 갖다가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뭐라고 한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하면 충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다. 충분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이 그냥 잔잔잔잔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큰 물이 뚝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게 주변을 휩쓸고 내려가죠. 그것이 바로 충분하는 성질, 물이 범람하는 그러한 특징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임수는 신왕하게 되면 저 충분한 성질, 물이 범람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갖다가 통제,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토와 병화를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무토는 임수를 제방할 때 쓰는 것이고요. 병화는 약한 무토를 도와주면서, 수가 왕하면 냉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후하는 용도로서 임수는 무토 병화를 아울러서 같이 쓰는 것이다. 용신은 무토가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병화는 희신이 되는 것이다. 근데 상대적으로 음수인 개수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해도 범람할 우려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범람의 우려는 없지만 개수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비유를 들었을 때 옹달샘, 또 음용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람이 먹을 수도 있는 물이죠. 사람이 먹는 물이 더러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개수의 특징, 개수는 청징함을 좋아한다. 개수는 일간이 왕하든 일간이 약하든 간에 맑고 깨끗해야지만 개수로서의 용도, 개수로의 쓰임, 개수로서의 그러한 활용도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개수는 신왕하더라도 물이 범람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개수는 무토, 기토 같은 토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토가 많아지게 되면 개수는 탁수가 됩니다. 사람이 먹는 물에다가 흙을 갖다 집어넣으면 물이 어떻게 돼요? 뿌옇게 되고 진흙탕이 되죠. 그게 바로 개수는 무토, 기토 또는 여러 가지 토들이 많아지면 탁수가 되거나, 또는 메모리 될 수도 있죠. 완벽하게 토가 수를 파극시켜 버리면 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는 아무리 왕하더라도 무토, 기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일단 수가 왕해지게 되면 한습해지고 냉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병화 쓰는 것은 임수가 왕해질 때하고 똑같지만은, 개수는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간목으로서 개수일간이 왕했을 때 그 수의 기운을 갖다가 수생목이죠. 수생목해서 다시 목생화하는 상관, 생재하는 그런 구조가 되게 되면 개수는 개수로서의 용도, 쓰임이 드러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임수일간이든 개수일간이든 신왕한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한 경우도 있죠. 이때 바로 인성인 뭐가 있습니까? 금이 있어서 금생수 해서 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개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경금이 있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경금은 개수 입장에서 정인이 되는 것이고, 신금은 개수 입장에서 편인이 되는 것인데, 개수가 좋아하는 금은 정인을 좋아할까요? 또는 편인을 좋아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정인이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생지공이라고 해서 음수인 개수는 음금인 신금으로 생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아들은 아버지가 강하게 키우고 딸은 엄마가 이쁘게 키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개수일간의 특징, 개수의 특징 정도, 이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지 사주를 볼 때 일간의 특성을 우리가 알고 사주를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신월이죠. 자, 월원이라고도 하고 월령이라고도 하고 지라고도 하고요. 월원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제강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좀 세 가지 정도만, 용어는 세 가지 정도만 알아두셔도 되겠고요.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어디다? 월지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것은 계절의 개념,
준하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준하추동이 왜 중요하냐? 이 준하추동 계절의 개념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사주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는 데 있다. 왕쇠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루게 되면 상상지명이라고 해서 부와 귀를 모두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되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한열도 깨졌고요, 왕쇠도 깨졌다 그러면 하천지명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천한명, 삶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실 때는 항상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사주를 분석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은 이제 신월이 되겠습니다. 신월의 절기를 보게 되면, 자, 입주라고 하는 절기와 그 다음에 처서라고 하는 절기가 있죠. 자, 중요한 것은 처서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손 치더라도 중요한 것은 입주가 되어야지 미월에서 신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고요. 또 미월은 여름이죠. 여름에서 가을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입주가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입주가 되면서부터는 신월, 유월, 그 다음에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3개월 동안 들어오는데 바로 가을이 되겠습니다. 이 가을 신유술월은 방향은 서쪽 방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을의 색깔은 백색이 되겠습니다. 주관하시는 백호라고도 하죠. 백호, 하얀 그 상상 중에 동물 중에서 사신이 있죠. 그 중에서 유독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백호밖에 없겠다. 참고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유술월은 바로 금이 왕한 금왕절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의 임간지가 되는 것이고, 유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월과 유월이 12달 12개월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다. 금이 왕하면 단순하게 금만 왕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금이 왕하면 수를 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도 같이 왕한 것이고, 금이 왕하면 목을 극할 수 있죠. 목은 왕할까요? 약할까요? 약하죠. 그래서 신월의 목은 절지, 유월의 목은 태지, 절태지의 목이 신유월이기 때문에 목은 굉장히 약하다. 그 다음에 토생금 하다 보니까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토는 어떻다?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토일간이라든가 기토일간들이 신월, 유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래서 신약하고 설기태관 사주가 되는 것이 바로 금이 왕하면 토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원령을 가지고 추론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상당한 실력의 소유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신월에 여러분들 태어난 일간이 개수죠. 어저께는 임수였고요. 오늘은 개수입니다. 개수, 임수는 큰 바닷물과 같다라고 했고요. 개수는 작은 우로수와 같기 때문에 월령에 있는 금이 일간을 생해주고, 일간 개수가 월령에 있는 임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지만은, 금이 너무 많게 되면 특히나 작은 우로수 같은 경우는 금다수 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즉 금생수하지만 금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물이 탁해진다라고 하는 것, 또는 물이 막힌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월에 있는 월령에 있는 금만 있다라고 봤을 때는 금다수 탁까지는 보지 않지만, 타간지로 다시 금이 많아지게 되면 금다수탁할 수 있고, 이렇게 금이 많아지게 되면 비견겁제가 있으면은 수가 많아지게 되면 금다수탁을 해결할 수가 있겠고요. 또는 화가 있어서 화극금에서 금을 갖다가 억제시켜 주는 것 또한 금다수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이때 비견급제가 있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재성인 화가 있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은, 신월은 일단 가을이고 금이 왕한 계절에 비견급제인 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어떻게 되죠? 한습해지죠. 그래서 신월 같은 경우는 비견급제가 있어도 도움을 받겠지만은, 화가 있는 것이 조우도하면서 금을 갖다가 억제시켜 줄 수 있다. 근데 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와 정화라고 있는데, 조후를 위해서는 병화를 쓰는 것이고 금을 억제하는 것은 정화를 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금이 많아진다라고 봤을 때는 뭘 쓴다? 이때는 정화로서 금을 갖다 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정화를 쓸 때는 달랑
정화만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정화의 짝꿍인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줘야 된다. 수의 기운을 설해서 목이 다시 화를 생해 주게 되면 이 화는 금을 억제시켜주고 뭐 적절하게 정화 자체도 조우를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우까지 겸비해 줄 수가 있겠다. 근데 뭐 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라고 봤을 때는 그때는 병화를 써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다. 물론 병화라고 하는 것도 신월의 병화는 약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 주거나 아니면 지지로 뭐 인사, 오 등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면 큰 문제될 바는 아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월의 개수, 금다수탁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걸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어차피 신월의 개수, 금수가 왕량하니 조우를 하든 금을 억제를 하든 화는 반드시 필요한데, 뭐 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우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병화를 쓸 것이고요. 금이 많아서 금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정화를 쓸 때는 반드시 간목을 대동해서 쓴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면 신월의 개수 사주 보는데 크게 어려울 바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개수 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 안연후에는 다음으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 꼭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있는 신금은 양금이 됩니다. 음대 양이 되는 것인데, 금이라고 하는 것이 수를 생하죠. 월지있는 금이 일간인 개수 나를 생해주죠. 그래서 생아자라고 하고요. 생아자는 다른 말로 육친으로 표현하게 되면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죠. 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음대 양이 되거나 양대 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요거는 정인이 되는 것이고, 편인은 어저께 임수가 신월이 되는 것처럼 양대 양이 되거나 음대 음이 되게 되면은 요거는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죠. 이건 편인이 되는데, 오늘은 음대 양의 조화가 맞습니다. 정인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인격이지만 신월은 금이 왕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일간 자체도 원령에 통근하고, 다음에 인성의 생을 받으니 일간도 왕합니다. 모왕자상한 그런 구조. 모왕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도 왕하고 나를 생해준 어머니도 왕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참고로 모왕자쇠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는 왕한데 일간이 내가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오늘은 이제 모왕자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단 신월의 개수는 작은 우루수와 같기 때문에 인성인 금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금다수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금이 많아지게 되면 정화로서 금을 억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 금이 많지 않고 금수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한습해진다 그러면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월간 보게 되면 경금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월지에 있는 본기인 경금이 투출되어 있죠. 원래 신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 그 다음에 임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무토는 격을 치용할 때나 용신을 치용할 때 무토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토가 투출했다 하더라도 정관격이 되지 않죠. 임수가 투출하면 더 겁적격이 되느냐, 임수도 천간에 투출하면 겁적격이 되지 않죠. 그냥 정인격의 금수가 왕한 사주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경금이 투출하면 당연히 원한적인 정인격에 이렇게 경금만 투출하더라도 금다수탁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 연간을 보게 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이거는 이제 금이 많았을 때 비견겁제가 있게 되면 그 인성이 수를 여러 개를 생각하게 되면 금다수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다수탁이 됐을 때는 비견겁제가 있거나 또는 화가 있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일단은 개수가 있어서 금의 기운을 설하는 것은 좋은데, 역시나 화가 없으면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것. 지금 가을에 개수가 천간에 일간 개수 외에 다시 임수 개수가 천간에 투출했다라고 하는 뜻은 뭐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우중충하다라고 하는 것. 삼복
생한이 되듯이 굉장히 추워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연지의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일지의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서 계묘일주가 되죠. 계묘일주 일지의 식신입니다. 대체적으로 성격 좋습니다. 자기 표현도 잘하고 머리도 좀 좋고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아무래도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승목이죠. 같은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이민일주하고 계묘일주하고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계묘일주를 제가 싫어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묘보다 이민이 더 좋은 뜻은 뭐냐면 이 임중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병화라고 하는 재성을 가지고 있지만 묘 안에는 순수하게 을목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표현도 잘하고 하지만 결실을 맺는다라고 봤을 때는 화를 가지고 있는 이민이 계묘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 있겠고 당연히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묘 안에는 화가 없기 때문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이 사주는 뭐가 전혀 없다? 화가 암장된 화도 전혀 없기 때문에 금수가 많아서 이 사주는 어떻다? 한습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생시에서라도 화를 보지 못하는데 금수운으로 간다. 특히 여명의 경우에는 아이 낳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겠고요. 너무 한습해진다라고 봤을 때는 자궁, 신장, 방광 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수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수라고 하는 것은 화를 극하기 때문에 심장 같은 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반드시 목화를 보는 것, 특히나 화를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그러한 구조의 명식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 자, 금왕절인 신월에 경금투출해서 자칫 개수가 탁수가 될 수, 금다수탁이 될 수도 있는데 연간에 개수 투출되어 있고요. 시시에 임자라고 하는 또 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금다수탁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금왕절에 자수까지 본 상태에서 임수 투출하게 되면 개수가 어떻게 된다? 음수인 개수가 임수화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을 해도 되겠고요. 무토가 없는 경우에는 수생목고, 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설기해서 목이 다시 목생화하는 그런 식신생재 또는 상관생재 하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사주에 뭐가 없습니까? 화가 전무하다라고 하는 것이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운이 목화운으로 갔을 땐 큰 상관은 없겠지만은 운이 금수운으로 갔을 때는 원국에도 화가 없죠. 대운에서도 화를 보기가 50병인 대운에 가야지만 50% 병인 대운 가야지만 대운에서 화를 보기 때문에 발전의 속도라든가 발전의 역량 같은 것이 매우 부족하겠다라고 하는 단점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해시 또한 임자시하고 마찬가지죠. 임수는 아니다 하더라도 역시나 사주가 많이 한수한배 해묘한목해서 목은 어느 정도 세력을 얻겠다라고 보지만은 역시나 이 사주에 재성인 화가 없는 것이 단점이죠. 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갑인 을묘시 같은 거, 갑인시나 을묘시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인중병화를 쓸 수가 있죠. 을묘시는 역시나 승목만 있기 때문에 화를 쓸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신월이라 하더라도 이거 식상인 목이 너무 왕하죠. 이런 경우에는 울며 괴저 먹기로 목화운이 아니라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병진시는 그나마 재성인 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정제가 되겠죠. 한습한 구조의 병화가 있으면 그래도 조언을 할 수 있지만 병화의 뿌리가 좀 약한 것이 약간 단점이 되겠습니다. 묘목 가지고는 병화를 생각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이 사주가 목화운이 좋을까요? 금수운이 좋을까요? 이거는 여러분한테 숙제로 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정사시, 무오시, 기미시 같은 경우에는 제 아무리 월령이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이 사주 자체가 화토가 많아지게 되면 역시나 특히나 무기미 같은 경우 토가 많아지게 되면 이 개수를 극하게 되겠죠. 물론 경금이 있어서 관인상생, 살인상생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 정사, 무기미시는 어디로 간다?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경신시, 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신유시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경신시는 경신월의 경신시 당연히 금의 기운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신유시는 선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겠죠. 왜? 묘유충 하게 되면 이거는
결코 죽두법대 되지 않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신유시만큼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간 자체가 원령을 얻어서 세력이 있기 때문에 뭐 선택의 여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생시에서는. 하지만 이것이 아들이냐 딸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거니까 그거까지 염두에 두셔서 생시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경신시, 뭐 임자시, 계시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뭐 병진, 정사시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